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원고를 다 마치면서 가슴으로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의 깊은 슬픔과 그런 아픔으로 설교를 완성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곁에서 1000년 이상 같이 있었던 명태는 왜 동해안을 떠나갔을까? 500년 이상 우리와 함께 있었던 오징어는 왜 우리 강구항을 떠나갔을까? 20년 전만, 15년 전만 하더라도 명태 덕장이, 오징어 덕장이 지천에 깔려있다. 그 동네가 우리 동네인데 지금 제가 와서 보는데 너무 명태, 오징어 덕장이라는 것을 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다 사라져 버렸을까? 그러면서 밤에는 바다에 오징어가 불야성을 이루었는데 지금 강구 앞 바다는 깜깜이 밤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네 가까운 곳에 나는 그러한 갓발이 대게, 이것도 점점 없어진답니다. 앞으로 10년 지나가면 또 오징어같이, 대게같이, 오징어같이, 명태같이 또 고갈돼 버릴까요? 명태는 왜 우리를 떠났나? 떠난 오징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희망사항일까?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명태가 떠나갔을까? 고향이 싫어서 오징어가 떠나갔을까? 아니면 바다의 환경이 그것들을 몰아내버렸을까? 왜 우리 곁에 1000년이나 2000년이나 함께 우리 바다에서 같이 있었던 이러한 물고기들이 다 우리 곁을 떠나가 버렸을까? 고갈되어서 참 아쉬움과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 강구항 사람들의 걱정뿐만 아니라 포항 그리고 또 경상북도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아픔이요,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있어서의 똑같은 수심이요 근심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다윗은 온 세계를 보고 하늘의 온 세계,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다윗입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왜 하나님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또 영화에 관을 씌우셨을까? 왜 사람에게 소떼와 양떼와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바닷길에 다니는 어패류 물소까지 다 피조물을 사람들에게 주시면서 다스리게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일은 하늘을 만드신 별과 달이 너무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산과 바다, 들, 그리고 나무, 풀들, 그리고 꽃이 보기에 너무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온 우주를 바라볼 때에 온 우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기로 가득 찰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왜 존귀와 영화의 관을 씌웠던가? 바로 그것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 바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을 존귀하게 만들어주셨고 관을 씌워주셨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아끼고 사랑하여서 보존하라고 하나님께서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피조물을 번성시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청지기 사명을 다하라. 너희들은 청지기다. 바로 이 청지기의 관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씌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주의 모든 피조물의 주인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 이것을 사람들은 잊지 말라. 하늘과 땅과 물속의 모든 피조물들이란 것은 주인은 관리자, 주인은 하나님이시오. 관리자는 우리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반드시 청지기다라는 사실을 너희들은 잊지 말라. 너는 청지기다. 하나님의 것을 번성하게 하고 보존하여서 모든 곳에서 충만하게 하라. 바로 이것을 너는 잊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인간들에게 종기와 영화의 관을 씌워주신 하나님께서 청지기 사명을 주셨는데 너희 인간들은 청지기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다해야 한다. 관리자들이, 청지기들이 오히려 주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되어버리려고 하면 안 된다. 너희들은 청지기의 사명을 다하라. 만일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지구의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아프고 열이 나서 급격하게 파멸될 것이다. 이것을 모든 인간들은 꼭 기억하라. 바로 이것을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한 농부가 포도원을 잘 가꾸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농부에게 세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멀리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한 몇 년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주인이 돌아왔으니까 세를 받아야죠. 세를 받기 위해서 주인이 종을 농부에게 보냈습니다. 세를 달라 보냈더니 그 농부가 주인의 종을 한없이 때려요. 마구 때려가지고 쫓아버렸어요. 한 번 그래, 두 번 그래, 세 번씩이나. 왜 저럴까? 주인이 굉장히 노여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내 아들을 보내면 그렇지 않겠지 하면서 아들을 보냈습니다. 아들을 보냈더니 농부가 하는 얘기가, 자, 이 사람은 주인의 상속자다. 이 땅의 주인의 상속자다. 이 아들만 죽여버리면 이 땅은 내 것이 아닌가 하면서 죽여버렸다. 만일 그렇게 됐다면 이 농부를 주인이 어떻게 하겠는가? 그 포도원 다 뺏어버리고 그 농부 쫓아내버릴 것이 아닌가? 파멸될 것이 아닌가? 청지기는 관리자입니다. 관리자는 사명을 다해야 할 뿐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쫓김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보면 파멸돼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들은 충성을 다해 피조물들을 잘 가꾸고 잘 다스리고 보존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맡겨놓은 지구가 열병에 걸려서 지금 아파하고 있습니다. 땅에서도 바다에서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벌들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잘 관리해 주지 않으면 지구는 걷잡을 수 없이 파국으로 치달아 인류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이 몰락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징후가 지금 지구촌 속에서 여러 곳곳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징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인도양이 있습니다. 우리는 태평양 쪽으로 살고 있는데요. 인도양이 있습니다. 이 인도양 동쪽은 호주가 있고 서쪽은 저 아프리카, 케냐, 소말리아, 이디오피아 이런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도양의 바닷물의 수온이 서쪽과 동쪽이 다르답니다. 2도 차가 난답니다. 똑같은 바닷물인데 바닷물이 2도 차가 난다는 것은 엄청난 온도 차랍니다. 바다에서는
여러분 왜 이렇게 2도가 엄청난 차이인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 온도가 36.5도입니다. 대개 37.5도까지도 괜찮지요. 그러다가 1도 올라가고 2도 올라가고 39.5도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열이 펄펄 끓네 하면서 이마를 손대면서 아마 여러분들 물수건을 올려놓을 겁니다. 40도가 됐다. 야 이거 잘못하면 죽는다.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사람도 2, 3도만 올라가 버리면 사람이 열이 펄펄 끓어가지고 이게 생사를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 그런데 더 넓은 대양 바다에서 2도가 올랐다라는 것은 엄청난 일이랍니다. 그래서 서쪽으로는 저 인도양 서쪽으로는 저 소말리아 이쪽으로는 아주 온도가 높기 때문에 바다에서 수증기를 몽땅 가서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동쪽에 있는 이 호주 이쪽에서는 이 물이 끓지를 않기 때문에 대신 가뭄이 옵니다. 수증기를 저쪽에 다 뺏겨버리니까 이쪽으로는 이제 메마릅니다. 건조해집니다. 사막 땅이 아주 건조해져 버립니다. 건조하다가 보니까 건조하면 꼭 우리 지역에 2월 말 4월 초에 여러분 산불 조심하십시다. 산불 조심하십시다. 차가 몇 번씩 다니면서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지금 건조해가지고 비가 오지를 않아서 건조해서 산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호주가 건조해가지고 사막 대륙이 건조해져 버립니다. 거기에 조그만 불씨 하나가 타들어가 버리면 온 호주가 전부 다 불타버리고 만다. 그런 건조한 이 호주 사막 지역이었기 때문에 2019년에 불티 하나가 나르다가 보니까 호주에 불이 나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으시죠? 몇 개월까지 갔습니까? 6개월 갔습니다. 아무리 소방관들이 좋은 호수로 항공기로 불을 꺼도 꺼지지를 않습니다. 왜? 대지가 타들어가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 결국에 장마비가 와가지고 며칠 장마비가 내리니까 호주에 불이 멈추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러한 호주로 대화재가 나니까 지구의 온도가 막 끓고 올라갑니다. 수증기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또 반대편은 이 지구는 어떻습니까? 수증기가 서로 대류를 하기 때문에 호주 쪽에 물이 부족하면 어딘가 반드시 비가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가 어디서 내립니까? 바로 이 서아프리카, 인도양 서쪽에서 비가 내립니다. 그런데 거기는 사막지대 아닙니까? 에티오피아, 그리고 또 탄자니아, 그리고 또 우간다. 이런 데서 갑작스럽게 홍수가 내려버렸습니다. 그러면서 700만 명이 이재민이 나버리고 말았답니다. 홍수가 지난 다음에는 이제 사막이 습습하니까 뭐가 창고를 합니까? 메뚜기 떼가 창고를 한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지역에 농산물 다 만들어놨는데 거두려고 하는데 메뚜기가 초토화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농산물이 다 헐벗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대재앙은 바로 2019년에 바로 그런 호주에 불이 났는데 2020년 5월에 장마가 집니다. 어디에서 장마가 집니까? 중국 장수성에서 장마가 집니다. 중국 장수성에서 장마가 지는데 바로 이 중국 장수성에서는 이재민이 7천만 명이 이재민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홍수가 일본 쪽으로 돌게 됩니다. 일본 쪽으로 돌아가가지고 큐슈 가고시마 지역에서 이 엄청난 비가 많이 와가지고 500mm, 600mm 기록적인 홍수가 나가지고 축구장 2,000개 정도 되는 산사태가 나버리고 말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똑같은 장마가 2020년에 왔는데 2020년 장마는 지금까지 역사 속에 가장 긴 장마였다. 장마가 54일 뒤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020년에 장마를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비가 와가지고 장마가 치고 홍수가 났는데 서울 강남에서 홍수가 났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홍수가 나니까 퇴근길에 사람들이 급히 차를 빼다가 테헤란로에 빠지지를 못하고 물이 가득 차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외제차 승용차에 한 젊은 사람이 퇴근을 하면서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 차 위에 올라앉아가지고 스마트폰을 했던 것을 아마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 남쪽 호주에서 불타는 그러한 가뭄이 올 때 북반구에 있는 우리 극동아시아에서는 홍수가 지더라라는 말입니다. 지구물 순환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불이 나면 어디에서는 홍수가 납니다. 지구 위에 온도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가 이렇게 무서운 재앙을 몰고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아름다운 별을 보니 하늘을 보니 달을 보니 그리고 많은 피조물 산과 나무와 들을 바라보니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로 이 지구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이 지구촌을 잘 보존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바다의 수온 얘기입니다. 지구온난화는 바다의 수온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다의 수온 속에 해양열파라는 것이 있다네요. 해양열파. 세계 모든 그 대양은 온도가 수온이 똑같아야 되는데 어느 한 지역에는 아주 온도가 높이 올라가 버린답니다. 그것을 보고 해양열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 해양열파가 온 세계 속에 가장 아주 크게 온 때가 2015년이랍니다. 2015년, 지금부터 9년 전인가요? 그런데 이 해양열파가 오는데 그쪽만 비정상으로 수온이 올라가 버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따뜻한 해양열파가 오면 수면이 아주 따뜻해지고 그러면서 물이 그렇답니다. 바닷물이 수면 윗물이 있고 저 깊은 물이 있고 중간 물이 흐른답니다. 조류가 있고 해류가 있고 수면 물이 있고 그렇게 된답니다. 그런데 수면에는 아주 따뜻하고 가운데는 적당히 차고 그리고 깊은 데는 더 차고 하는데 바로 이 수면의 밀도가 뜨거워지면 밀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산소가 없어져 버린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바로 이 밑에서 있는 그러한 대류해 가지고 올라온 것들이 서로 이게 대류를 해야 되는데 밀도가 느슨해져 버리니까 띠가 돼 가지고 아랫물이 윗물로 올라오지를 못한답니다. 아랫물이 윗물로 대류가 안 되면 여기에 크릴, 새우 그리고 작은 플랑크톤 이런 것들이 올라오지를 않는답니다. 그런데 대개 바다에 물고기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플랑크톤을 먹고 살고 해조를 먹고 살고 또 크릴 새우를 먹고 살고 그렇게 되는데 먹이가 없어져 버린다네요. 그런데 이 물고기 중에 크릴 새우 그리고 또 이 플랑크톤 이런 것을 먹고 사는 개가 거대한 몸집이 큰 고래가 그런 것을 먹고 있대요. 그래 2015년에 카나다에 해양 열파가 나타났는데 수온이 여름에 태풍이 오면 27도 수온에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밴쿠버 이쪽에서는 40도가 돼버렸대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밴쿠버에서 수많은 바다 사자 그리고 홍합이 아주 익어버려가지고 떼죽음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연어가 또 떼죽음을 당했는데 연어들은 이 강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상류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상류로 올라온 그 연어떼들이 비닐이 벗겨졌대요. 피부가 벗겨져 버렸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바로 이 해양 열파 때문에 뜨거워가지고 화상을 입어가지고 물고기들이 벗겨져 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최근 10년 내에서만 170번 해양 열파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남의 나라 이야기인가요? 이제 우리 그러면 대한민국 얘기로 들어가 봅니다. 해양열파 그리고 전 세계 수온이 빠른데 전 세계 평균보다 우리 대한민국이 더 빠르다네요. 더 높다네요. 1968년부터 지난 50년 2018년까지 우리나라 주변 바다의 평균 수온이 1.35도가 상승했답니다. 제주도의 2020년에 겨울바다의 수온이 36년간 무려 3.6도나 올랐답니다.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빠르죠. 그런데 이 제주도가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제주도가 온대바다가 되지를 않고 아열대바다가 되어버렸대요. 그래 온대 물고기들이 전부 다 다른 데로 옮겨가 버리고 아열대에서 나는 것들이 방문을 해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 해녀가 나이가 한 70 정도 된 해녀가
내가 어렸을 때에 제주도 그 물속에 들어가서 물길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는 감태도 나고 그리고 또 해주로 나고 여러 많이 잡아올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가 없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하나도 없습니다. 바다가 깨끗합니다. 바다가 백바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백바다, 하얀 바다, 바다가 썩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구온난화로 말미암아 수온이 빠르게 상승되고 다양한 생물들이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풍성했던 녹조류 다 녹아버리고 어패류는 입을 벌려버리고 그러면서 생태계가 급격하게 변화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바다의 바다가 열을 받아가지고 수온이 올라가니까 백바다가 돼버렸는데 바다의 열을 낮춰주는 것가 있다네요. 놀라지 마십시오. 바다의 수온을 상승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고래랍니다. 고래. 목사님, 아니 고래요? 고래가 무슨 수온을? 고래가 그렇답니다. 저는 고래고기를 우리 강구에 와서 처음 먹어봤습니다. 아마 이 고래고기가 이 주변에서 났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어장 가까이 해서 어장에 있는 그물에 잡혀가지고 그가 나가지를 못하고 갇혀가지고 거기에서 죽어버린 고래를 아마 팔지를 안 했나, 그 고기였을 것이다 생각이 드는데, 참 그때는 못 모르고 먹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고래한테 미안하다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고래고기 사준다 해도 먹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고래가 바다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고래는 거대한 덩치지 않습니까? 지방분도 많고 단백질도 엄청나게 많답니다. 근데 이 고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면 숨을 쉬고 있대요. 호흡을 한대요. 바닷속에 있는 탄소들을 몽땅 호흡으로 자기 뱃속에 품고 있답니다. 그러면 탄소가 몽땅 고래 뱃속에 들어가면 탄소가 온도를 올리는 것인데, 해양의 온도가 그만큼 탄소를 고래가 빨아들여 버렸기 때문에 온도가 낮춰진답니다. 바로 이게가 고래인데, 바다의 탄소를 숨쉬면서 마셔 온몸에 저장하고 내뿜고 고래 한 마리가 평생 흡수하는 탄소 양은 무려 33톤이나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래가 번식돼야 합니다. 그런데 고래를 잡아먹어버리고 고갈시켜버리고 바다 환경 지킴이 고래가 죽게 되어버리고 탄소 저장도 할 수가 없게 되어버린 바다가 되면 안타깝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 해양 지킴이 고래가 100년 동안에 많이 줄어버렸답니다. 점점 고갈되고 있답니다. 100년 전에는 몇 마리 정도 세계에 있었나 하면 500만 마리 정도 있었답니다. 100년이 지나치면 130만 마리로 쭉 줄어버리고 말았답니다. 바로 이 고래, 왜 고래가 그러면 없어져 버리는가? 이 고래 500만 마리가 1년에 2억 2천만 톤의 엄청난 그런 탄소를 흡수를 한답니다. 2억 2천만 톤의 탄소를 흡수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은 1년에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배출해주는 3분의 1 정도 되는 엄청난 많은 양이랍니다. 그런데 왜 이 고래가 없어지고 있는가? 멸종 위기에 잘못하면 처해 있다. 그래서 1986년에 세계 고래잡이 포경하는 것 없애버렸답니다. 금지했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본이 상업용 고래를 또 잡는다네요. 아무튼 우리 옆에 일본을 끼고 사는데 일본이 참 이 조치를 않습니다. 후쿠시마 거기에 있어서 방사선물 유출, 그 뜨거운 물을 유출시켜버리면 또 바닷물에 탄소가 올라가가지고 수온이 올라가 버리면 물고기가 더 없어져 버리고 말 것 아닙니까? 일본 아무튼 우리가 옆에서 끼고 있는데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또 덴마크에서는 고래잡이가 전통이라네요. 전통이 민속놀이래요. 그래 고래잡이를 한대요. 그래서 없어져 버리고, 또 고래는 또 폭염 때문에 없어져 버린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고래가 먹는 것이 덩치는 커가지고 큰 물고기를 잡아먹는 줄 알았더니 세상에 조그만 크릴새우를 먹는데요, 플랑크톤을 먹는데요, 올라오고 있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류가 되지를 않고 수온이 높이 올라가 버리면 아래에서 크릴새우가 올라오지를 않으니까 고래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을 찾아가지고 나오는데 헤엄쳐가지고 어디로 나옵니까? 해양으로 나와요. 해안으로 나와요. 해안으로 먹을 것을 찾아가지고 굶주리다가 찾다가 오다가 보니까 해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다 근해에는 던져놓은 그물도 있죠, 던져놓은 쓰레기도 있죠, 던져놓은 수많은 사람들이 던져놓은 바다에 쓰레기들이 있죠, 오물들이 있죠. 거기에는 플라스틱을 던지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배고픈 고래가 이것을 잡아 먹습니다. 그것을 먹인 줄 알고 먹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캐나다 노바스코시아 뉴펀들랜드 지방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고래가 떠밀려 왔는데 하도 이상해가지고 많은 고래가 와서 그 죽은 고래를 배에서 검색을 해봤답니다. 배를 검색을 해봤더니 세상에 뱃속에서 150kg의 페트병, 유리, 그물 이런 것이 나왔답니다. 그거 먹고 숨도 못 쉬고 죽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숨을 못 쉬고 플라스틱 때문에 우리들이 바다에다가 던지는, 우리들이 바다의 해량에다가 무조건 보이질 않는다고 투척해놓는 이런 것을 고래가 먹고 크릴새우인 줄 알고 먹다가 플랑크톤인 줄 알고 먹다가 죽어버렸답니다. 고래를 잘 보존해주면 고래는 바다 수온을 낮춰주고, 우리 동해에 16도 수온이 딱 맞춰지면 오징어가 다시 와요, 명태가 다시 와요. 그런데 17도로 올라가 버리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수온이 올라가 버리니까. 사람들이 고래를 잘 보호해주면 고래는 대양의 바다의 수온을 보호해주고, 대양 수온을 잘 보호하다가 보면 우리가 잡아놓는 그런 어획고가 올라가고, 고래 보호해주고, 고래는 지구 바다를 보호해주고, 지구는 우리들에게, 바다는 우리들에게 물고기 어획량을 높여주고. 그런데 지금 우리 지구촌 온도가 과거보다 1.5도나 지금 올랐답니다. 앞으로 2배로 오르게 되면 한계가 넘어가지고 사람이 과학적으로라든지 무엇으로라든지 이 지구의 온도를 더 낮출 수가 없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 버린답니다. 그것이 문제랍니다. 그래서 1.5도에서 2도 이 사이에 지금 지구촌의 온난화를 잡아야 된답니다. 잡지 않으면 바로 이 온난화로 말미암아 세계 도처의 콩레이와 같은, 미탁과 같은, 하이난과 같은, 그리고 또 마이삭과 같은 우리 태풍 다 만난 태풍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곳곳에서 쏟아지고, 그러면서 가뭄이 오고 산불이 나고 타들어가고 동식물이 죽어가고 물고기가 고발되고 벌이 사라지고. 여러분, 최근에 지난 4월 초 3월 말에 여러분들 겪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올해 봄비가 적었습니까? 많았습니까? 봄비가 적었습니까? 많았습니까? 봄비가 그냥 내렸습니까? 장마같이 내렸습니까? 장마같이 내렸습니까? 봄비가 말입니다. 봄비가 말입니다. 슬쩍 지나가는 봄비가 올해는 장마같이 내려버렸다. 이것이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지구온난화의 재앙의 한 분야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들 바로 이란 잘 보호해 주지를 않으면 해안의 지구가 멸망의 길로 갈 것입니다. 이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1000년간 우리와 함께 살았던, 살다가 떠나가 버렸던 명태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우리 강구 앞바다에 500년이나 함께 우리 곁에서 불야성을 이루었었던 그런 오징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물고기도 창조하시면서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잘못 사용했어요. 지금부터라도 우리들은 잘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지구를 보호하여 우리들은 아름답게 가꾸고 후세에 아름답게 물려줄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